안녕하세요, 테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2024년 9월 21일 CAT 1급 2교시 이제 문제 2번이죠. 저번 영상에서 저희가 수정한 모델링을 도면 양식 그리고 2D로 변환해서 이제 도면을 하나 쫙 완성을 하고 그거를 파일로 제출하는 문제 2번에 대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번에 해놓은 거에서 평면도 딱 클릭해가지고 평면 상태에서 바라보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늘상 하는 거 무브 해가지고 위치를 여기 원점 아래쪽으로 내려줄게요. 왜냐면 우리가 원점을 기준으로 도면 양식을 그릴 거기 때문에 방해가 되죠. 일단 도면 작업 해야 되니까 일단 선 종류 뭐 이런 것들 도면층이랑 문자 설정 뭐 스타일 설정 이런 것들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LA 도면층부터 먼저 만들게요. 자, 0번 한번 클릭해주고 요 주의해야 할 거 DF 포인트 요거 클릭된 상태로 이 상태로는 절대 시작하시면 안 돼요.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DF 포인트의 특성을 그대로 복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도면층 설정에서 뭐가 문제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0번 선택을 하고요. 0번 선택하고 그다음에 도면층을 만드시면 되고 도면층은 뭐 아이콘 위에 있는 아이콘을 쓰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름 한번 선택했으면 엔터를 한번 쳐요. 엔터를 한번 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죠. 이 상태에서 이제 외형선 자, 혹시 현선으로 쳤죠. 저렇게 오타 나면 안 돼요. 현선으로 쳤는데 외형선 저 오타가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오타 좀 자주 내는데 일단 실제적으로 도면층에서 저 오타 나면은 안 돼요. 이유는 뭐 앞에서 제가 쭉 설명을 했으니까 여기서 뭐 그런 부연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엔터 그다음에 엔터 한번 더 쳐서 수문선 자 그래서 그 다음엔 중심선 그 다음에는 가상선 그 다음에는 치수 그 다음에는 문자 CAT 2급하고 다른 건 뷰포트는 안 만든다. 왜냐면 뭐 안 쓰니까. 자, 그 다음에, 그 하는 사이에 중간에 이제 순서가 자동으로 재정렬됐죠. 재정렬됐는데, 요 작성되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간혹 가다가 이제 꼭 물어보시는 분들 순서 중요하지 않나요? 순서 어떻게, 틀렸는데 어떡하죠? 상관없어요. 어차피 나중에 가나다 순, ABCD 순으로 재정렬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하는 순서는 제가 외우고 있는 순서예요. 외우기 편한 순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꼭 그 순서에 맞춰서 작성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저는 외워서 작성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은 외워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시험 때 응시 조건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외워서 하다가 큰일 나는 경우가 뭐 수문선은 숨김선, 외형선을 외향선, 아니면 외곽선이라고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거. 그런 식으로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보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시험에서 저거 표를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그 표를 보고 하세요. 괜히 그냥 본인이 평상시 연습할 때 외웠던 거 기준으로 했다가 오타 나가지고 틀리지 마시고 시험 볼 때는 확실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문선부터 돼 있으니까 색상부터 바꿔줄게요. 수문선 색상은 노란색 2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외형선 색상은 초록색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중심선은 흰색 그대로 쓰고 가상선 색상은 6번 선홍색이고요. 그 다음에 치수 색상은 1번 빨간색이고 그 다음에 문자는 흰색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 종류도 세팅을 해줘야죠. 일단 수문선 자, 여기 클릭해서 로드 자 여기서 이제 로드 해줘야 되는 거 세 가지죠. 네, 세 가지. 처음에는 이제 센터 그 다음에 밑으로 좀 내려와서 컨트롤 키 누르고 히든 그 다음에 제일 밑으로 내려와서 컨트롤 키 누르고 팬텀 이렇게 세 개 모두 동시에 선택을 하고 확인해 준 다음에 지금 수문선 들어왔으니까 히든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 외형선 다음에 중심선 컨티뉴어스 눌러주고 센터 확인 가상선으로 들어왔네요. 가상선은 팬텀이죠. 다시 팬텀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중심선 한 칸 밑으로 밀려가지고 제가 선택을 했네요. 자, 센터 이렇게 하고 확인 이렇게 해주면 도면층 설정이 다 끝났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작도를 들어간다 그러면 외형선을 현재 도면층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지만 CAT 1급은 우리가 선을 일일이 그리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식을 다르게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상태에서 치수를 더블 클릭해서
치수를 현재 도면층으로 만들어 놓고 빠져나옵니다. 예. 요거는 저랑 다르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면 양식 작성을 해야 되는데, 도면 양식을 먼저 작성을 하다 보니까 텍스트를 먼저 쓰게 되는데, 폰트가 지금 안 맞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문자 스타일부터 먼저 지정을 하죠. 그래서 ST, 스타일, 엔터 치면 이렇게 폰트를 바꿔줄 수 있는 창이 나오고, 스탠다드에서 우리가 TXT가 아니라, 여기서 뭘 써요? 굴림을 사용한다. 이렇게 바꿔주시고, 적용, 그 다음에 닫기.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면 양식 그리기 위해서 이제 REC. 자, 시작은 0,0에서 0,0. 그 다음에 여기 도면에 써있죠. 594420. 골뱅이 594,420. 자, 이렇게 해서 도면 틀을 작성하는데, 얘가 도면 틀은 아니에요. 얘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리미츠 영역인데, 희한하게도 이제 CAT 1급은 리미츠 영역은 제공을 하는데, 리미츠 설정은 안 해도 된다. 요거는 제가 KPC 확인하는 상황이니까, 리미츠 설정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리미츠 설정을 안 하면 리미츠 영역은 왜 필요하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요 리미츠 영역에서 20mm를 띄워야 돼요. 도면 틀이 리미츠 영역을 벗어나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역의 기준으로 이제 거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걸 이제 그려줘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옵셋 20. 자, 그래서 얘를 안쪽으로 한번 들여주고요. 중요한 거는 대신에 얘는 우리가 그려줘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 이 도면에서 20mm, 요 리미츠 영역에서 20mm를 띄우기 위해서 그려졌을 뿐이지, 실제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얘는 출력이 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를 반드시 지워줘야 돼요. 뭐 어떤 강사님들은 뭐 안 지워줘도 된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시험에서 안 지워주게 취급할 수는 있어요. 안 지워줘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시험에서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실무적인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 실무에서 저거 안 지우는 경우 있어요. 안 지우는 경우 있는데, 저거는 안 지우더라도 최소한 한 가지는 해줘야 돼요. 출력이 안 되게. 되게 실무에서 안 지우는 경우는 뭐냐면, 하나의 파일에다 도면 여러 개를 갖다 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출력할 때마다 도면 영역을 잡아야 되는데, 그 영역을 잡기 위해서 저걸 안 지우고 냅두거든요. 대신에 제가 출력이 안 되게 도면층을 가지고 제어를 한다든가, 온갖 별짓을 다 해요. 그런 거를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안 지워도 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안 지우고 그냥 출력되게 냅둔다라고 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실무적인 개념에서. 자,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내부 도면 틀 그렸고요. 이제 여기 작성된 도면 틀은 이건 이제 기준이 CAT 2급하고 똑같죠. 모두 0번 도면층입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이제 0번 도면층으로 바꿔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익스플로드 X로 얘를 분해를 해주고, 분해를 해줘야지 이제 요 틀을 그릴 수 있으니까. 옵셋 16. 자, 얘 선택하고 다중 M 해서 밑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자, 그 다음에 ESC. 다시 옵셋 여기선 60. 자, 그리고 이제 얘 선택하고 다중 M 한번 클릭 엔터.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클릭, 두 번 클릭. 자, 그 다음에 ESC. 자, 트림 해서 엔터 한번 더 치고 이렇게 내부를 잘라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텍스트 작성하면 되겠죠. 자, 텍스트 뭐 M텍스트, D텍스트 뭘 쓰시든 상관없고요. 저는 D텍스트를 씁니다. DT 엔터 자리 맞추기 J 그 다음에 MC 중간 중심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칸의 가운데 잡기 위해서 Shift 마우스 오른쪽 두 점 사이 중간에서 이제 요 점과 요 점 사이 중간. 자, 이렇게 하고 일단은 문자 높이는 여기 써 있죠. 네, 여기 써 있어요. 6으로 작성을 한다. 그래서 6 엔터. 그다음 회전각도 없고 엔터. 여기서 이제 한영 전환해서 자, 그 다음에 엔터 두 번 쳐서 끝내면 되겠죠. 작성된 문자는 모두 도면층이 뭘로? 문자로 가시면 됩니다. 문자. 이렇게 문자로.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6개를 복사를 하면 되겠죠. 칸의 사이즈가 다 똑같으니까. 복사해주면 되는데, 뭐, 카피 쓰셔도 되고, 여기서 제가 쓰는 건 마이너스 어레이를 씁니다. 마이너스 AR. 옛날 도스 타입의 어레이죠. 자, 여기서 얘를 선택을 하고, 엔터.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사각형으로 할 거니까, R, 엔터. 그 다음에 행횟수는 위아래로 쌓이는 개수가 3개. 그 다음에 열횟수, 좌우로 쌓이는 개수가 2개입니다. 그리고 유니셀이라고 해서, 셀의 단위를 지정한 거죠. 그래서 2점에서
이만큼 내려오는 걸 반복하고 그 다음에 이만큼 가는 걸 반복한다. 그래서 그 거리만큼 땅땅 이렇게 찍어주면 여기는 찍는 거 아니에요. 가고를 제가 설명을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여기 첫 번째로 여기를 찍고 두 번째로 여기를 찍으면 얘가 이 좌표의 차이를 읽어서 위아래는 이 길이만큼 간격을 반복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좌우로는 이 길이만큼 반복하면 되는구나. 얘가 내가 여기 두 군데를 찍으면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실무에서 유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게 이게 옛날 도스 타입이 제일 편하고요. 그 나머지 것들도 저렇게 유니셀이라는 걸 입력할 수 있기는 한데 사용하는 게 그렇게 편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속도도 빠르지 않고요. 저는 이제 저렇게 빠르게 배열을 할 때는 옛날 도스 타입의 어레이를 사용을 한다. 요새는 도스 타입 어레이를 가르치는 학원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작업 효율이 되게 많이 향상이 되는데 좀 아쉽네요. 자, 어쨌든 요거 더블 클릭해서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본인 수험번호. 전 저기 있는 거 쓰지만 여러분들은 본인 수험번호 써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본인 이름. 여기는 축척값. 뭐 띄어쓰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띄어쓰기 가지고 감점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기 좋은 상태로 잘 해놓으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뭘 해줘요? 얘를 가지고 2D로 변화를 해줘야겠죠. 자, 그때 이제 쓰는 명령이 뭐냐? 플랫샷. FSHOT. 플랫샷 같은 경우는 뭐, 모델링 수정할 때도 여기서 썼었죠. 왜냐면 저 테이퍼 부분, 원뿔 부분에 있는 이제 표면에 있는 저 각을 못 잡기 때문에 썼었습니다. 어쨌든 플랫샷, F샷, 엔터. 플랫샷 쓸 때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 요 어느 정도 요 값을 세팅해줘야지 나중에 숨은선을 구분하기 좋다. 숨은선에만 가려진 선이라고 돼 있는데 그 숨은선에만 약간의 차이를 주죠. 저는 그걸 이제 뭘로 주고 있느냐? 색상의 차이를 주고 있습니다. 숨은선에만 그 색상 차이를 주면 나중에 그 숨은선만 빠르게 캐치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세팅을 해준다. 그래서 기본적인 색상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바이레이어, 선 종류도 바이레이어 이렇게 해주고요. 이제 숨은선의 색상만 별도로 제가 뭘 해주느냐? 선홍색으로 해주죠. 그리고 선 종류는 바이레이어로 그대로 이렇게 하고요. 아쉬운 거는 이제 선의 굵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선의 굵기에 대한 내용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왜 없냐?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여기서 도면층을 세팅할 수 있게 해주면 더 좋아요.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인데 오토데스크에서 안 해주고 있는 거죠.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고 이제 작성 해주면 이렇게 지금 평면도의 모습이 나오고요. 적절한 위치에다 그냥 하나 내려놓을게요. 클릭, 그 다음에 엔터를 한 번, 두 번, 세 번 쳐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면도 모습. 정면도는 이제 여기 아래쪽 화살표 클릭해서 뷰큐브에 여기 돌려주고 다시 F샷.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설정을 한번 해주면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작성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위쪽 화살표를 다시 클릭해서 평면으로 돌아온 다음에 여기서 얘를 내려놓으면 되죠. 위치를 좀 맞춰서 내려놓을 거니까 B 엔터. 자, 기준점을 여기로 변경을 하고 변경된 기준점을 따라서 움직이죠. 자, 여기를 요 끝에다가 딱 이렇게 붙여서 엔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우측면도 마찬가지로 평면도 우측에 있는 요 화살표를 딱 클릭해서 우측면도로 돌려주고 이 상태에서 F샷. 자, 마찬가지 작성 눌러주시고 다시 여기서 위쪽 화살표 눌러서 평면으로 돌아오고요. 이때 롤은 자동으로 안 된다 그래서 롤까지 한번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위치 맞출 거니까 B.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요 모서리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요 모서리를 잡아서 그 모서리가 요 모서리다. 예, 딱 맞춰가지고 엔터 한 번, 두 번, 세 번. 예, 이렇게 놔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다 나왔고요. 위치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조정을 하시면 돼요. 어차피 이제 첫 번째 모델링 했다 봤던 여기도 도면 틀은 안 그려져 있으니까 도면 틀에서의 위치는 여러분들이 균형적으로 밸런스 있게 잘 잡으시면 됩니다.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건 여기 치수 기입할 거니까 치수 밑에 이렇게 뷰 타이틀 들어가야 되니까
그 정도 공간은 남겨야 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가면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정을 해보면 무브 이렇게 선택을 하고 적절히 해서 치수 있고 뷰타이틀 리스트 정도 한 요 정도 내려주면 되겠네요. 요 사이에도 이제 치수 들어오고 요 뷰타이틀 들어와야 되니까 그것도 감안을 해서 좀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약간 올릴게요. 밑에 공간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위쪽으로는 치수 나오는 게 없으니까 약간 좀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측 면도는 살짝 이렇게 띄워주면 되겠죠. 밸런스를 보려면 여기서 여기 떨어진 거리 여기서 여기서 떨어진 거리도 좀 어느 정도 비슷한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더 옮겨가지고 이 거리 떨어진 비율하고 이 거리 떨어진 비율하고 어느 정도 맞출게요. 원래 실제적으로 도면을 배치할 때 저는 어느 정도 저렇게 세심하게 도면의 위치를 맞춰주는 작업은 필요합니다. 거의 대부분 학생들 마음대로 하라고 냅두면은 정말 개판 5분 전으로 해놔요. 그런 것까지 맞출 정신적인 여유가 없다라고 학생들은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작업을 할 때는 그런 여유가 없어도 무조건 맞추려고 하는 그런 성실한 태도가 필요해요. 이거는 도면 작업자로서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태도예요, 태도. 이것들도 우리가 단순히 기술만을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이런 태도나 자세 같은 것도 항상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요. 자, 어쨌든 이제 대충 배치 놨고요. 그 다음 나중에 시트 기입하면서 이제 공간이 모자란다든가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옮겨주면 돼요. 자, 이 상태로 대충 놨으니까 이제 X 익스플로드로 자, 이건 전부 다 분해를 할게요. 자, 분해하고요. 자, 분해되고 나서 이제 이 선들이 조각조각 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기 보면은 요 선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있고 이 선 따로 분리되어 있고 조각조각 나 있어요. 아주 그냥 처참하게 여기서도 이제 땅,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하나로 합쳐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쓰기 편한 명령은 제가 알려드렸죠. 오버킬. OVER KIL 오버킬 명령을 이용하시면 되고 땅 엔터.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있는 거 수정 안 하고 그냥 확인 이렇게 해요. 이 오버킬 명령을 이제 CAT 2급에서 사용하게 가르치는 강사님이 계세요. 물론 그 강사님의 의도는 알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학생이 실수를 하더라도 오버킬 명령으로 실수를 잡아내겠다. 그래서 학생들의 합격률을 높여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거에 반대입니다. 그래서 제 CAT 2급 영상 보면 오버킬을 전혀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 중간에 간간히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이제 왜 얘기를 안 하냐면 오버킬로 내가 실수한 걸 잡는 것보다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오버킬에 의존하게 되면 그냥 도면을 막 그려요. 어차피 나중에 오버킬을 잡아주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 생각을 갖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설계로서 써먹을 수가 없어요. 설계자로서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면 작업에서는 내가 도면 작업할 때 실수를 안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도면을 최대한 제대로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본인이 그 도면에 온갖 신경을 쓰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옳은 거지. 그걸 안 쓰고도 편하게 작업할 수 있어. 그건 나중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CAT 2급 하시는 분들은 저는 오버키를 쓰지 말라고 권장을 합니다. 오버키를 안 쓰고 완벽한 답을 내래. 그게 우선이에요. 자격증 시험 볼 때는 합격이 우선이니까. 그러니까 엉터리로 합격을 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어차피 뭐 자세도 안 돼 있고 실력도 안 돼 있고 마인드도 안 돼 있는데 합격만 하면 뭐 하냐고. 그렇죠? 네, 사설 안 한다 그래놓고 사설을 하고 있네요.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하고요. 오버킬 명령 한 가지 유의점은 제가 누누이 얘기죠. 완벽한 명령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들이 제대로 하나로 돼 있는지는 확인을 하셔야 돼요. 요거 확인 안 해가지고 틀리는 부분은 본인이 감당해야지 뭐.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을 해보죠. 하나씩 찍어봐서 이게 어디 이제 쭉 연결되는데 끊겨진 부분은 없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여기도 이제 확인을 해보면 여기도 원래 끊겨져 있었겠죠. 근데 이렇게 하나로 잘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을. 선생님 시간 너무 걸리지 않나요? 생각보다 시간 그렇게 많이 안 걸려요. 한 번씩 클릭을 해보면 선행에서 그렇게 이제 CAT 1급이나 2급이나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잘못 클릭하죠. 왜 잘못 클릭하지? 어쨌든 다 클릭을 했는데 다 이제 한 선으로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선택한 거를 취소하고 다시 한번 선택을 할게요. 다 선택을 하고 일단 도면층을 먼저 바꿔줘야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건 외형선입니다. 전부 다 외형선으로 보내요. 일단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특성 한 가지 더 해주면 좋은 게 특성에서 선의 굵기를 바이레이어 도면층별로 다 바꿔주세요. 색상하고 선의 굵기 이 두 개를 다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숨은선만 찾아내서 숨은선으로 골라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일일이 이 도면을 보고 얘가 숨은선이니까 얘 숨은선으로 바꿔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 클릭 마우스 오른쪽 클릭 신속 선택 가서 자, 조건을 색상 특성을 색상으로 그 다음에 값을 선홍색으로 이렇게 세팅을 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제가 숨은선만 아까 플래시샷 할 때 숨은선만 선홍색으로 나와라 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걸 다 바로 잡아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제가 일일이 눈으로 보고 비교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고 훨씬 빠르고 이렇게 처리가 되죠. 눈으로 일일이 보다가 내가 숨은선인데 숨은선인 걸 하나 놓쳤어.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은 충분히. 그런데 요건 그런 게 없는 거죠. 정확하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뭘로 여기서 숨은선으로 바꾸고 중요한 거는 얘가 선홍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숨은선 도면층으로 넣어준다고 해서 색상이 노란색으로 돌아오지는 않아요. 그러면 특성에 가셔서 이제 요 색상을 바이레이어로 바꿔주셔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딱 돌아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심선하고 가상선은 이제 안 그려주니까 내가 그려야겠죠. 그래서 여기 도면층을 중심선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라인 자, 여기는 이제 중간점 잡으면 되겠죠. 거기서 이제 여기까지 오는데 여기는 F10 극좌표 추적 해가지고 직각으로 딱 붙게. 그 다음에 ESC 라인 여기는 요 중심선 하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 원의 4분 그 다음에 원의 4분 그 다음에 여기서는 원의 4분 그리고 얘가 어디까지 여기까지 딱 붙게 했네요. 여기까지 여기 주위에 애들은 여기 삼각형 이렇게 나오는데 얘 우리 중간점 찍는 게 아니라요. 약간 위에 있는 요 교차점 찍어야 됩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요거 때문에 요게 중심선이 기울어질 수가 있죠. 그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라인 여기 밑에 중간점 여긴 중간점이 맞죠. 요 위에는 직교가 되는 딱 끝단에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중심선 그릴 건 다 그리고 가상선 추가 자 여기서 요 점에서 요 중심을 찍고 중심에서 요 점을 찍고 그래서 이 선과 이 선은 도면층이 가상선이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고 또 가상선 바뀌기 전에 ESC를 눌렀네요. 가상선 이렇게 자 그리고 중심선 정리해주면 LEN, DE 5mm 자, 그래서 5mm 살짝 삐져나오게 5mm 살짝 삐져나오게 그 다음에 여기도 5mm 삐져나오게 5mm 삐져나오게 5mm 삐져나오게 5mm 삐져나오게 그 다음에 여기도 툭 삐져나오고 여기 가상선은 LEN, DE 마이너스 2mm 해가지고 여기 일직선 돼 있으니까 살짝 떨어지게 작업을 해주셔야겠죠. 자, 이렇게 되면 중심선하고 가상선 정리도 모두 끝났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다 치수 기입해야 되니까, 자, D 치고 엔터. 자, 여기서 수정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에선 건드릴 거 없어요. 그 다음에 기호미 화살표, 여기서 중요한 거, 중심 표식. 중심 표식은 없음으로 반드시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 자, 문자에 가셔서, 자, 요거는 문자 스타일은 우리가 초반에 바꿨으니까 도면 양식 세팅할 때 바꿨으니까 바꿀 필요 없고 문자 색상 노란색 그 다음에 문자의 높이는 절대 수정하시면 안 돼요. 2.5 그대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맞춤 자 맞춤 하기 전에 요것부터 봐야 되는구나. 문자 정렬 안 봤네요. 문자 정렬에서 저기 보면 반지름 치수가 꺾여 있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 반지름 치수 펴져 있죠. 제가 꺾이려면 ISO 표준으로 바꿔줘야 된다. 요거 세팅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맞춤에서는 맞춤 옵션은 할 필요가 없죠. 반지름이나 반지름이 원에 내부로 기입된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치수피치 축척은 여기 축척이 1:2니까 얘는 2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차 단위에 가서 소수점 8자리까지. 그 다음에 이제 영역제가 체크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각도 치수도 소수점 8자리까지.
다음에 영역제를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요 소수점 8시짜리까지 표현하는 건 CAT 2급 때도 얘기했지만 안 하셔도 감점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잘못된 부분들을 정밀하게 잡아내기 위해서 저렇게 세팅을 했을 뿐이고, 난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하면 뭐 안 하셔도 상관없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하고 이제 확인, 치수 기입할 거니까 닫기 누른 다음에 도면층 가서 현재 도면층을 치수로 다시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기입되어 있는 대로 치수를 하나씩 천천히 기입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평면도 DLI. 여기서 여기까지 적절히 문제 보고 비율이 비슷한 정도로 툭 빼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빼주고, 그 다음에 저기는 전 dim continue DCO 해가지고 두 번째 점만 툭 찍어서 이렇게 처리. 그 다음에 각도 DAN 해서 땅 찍고 이렇게 빼면 영역제 체크가 안 됐네요. 지금 보면 DAN 아까 제가 실수로 체크를 안 했나? 영역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하면 이렇게 소수점이 8자리까지 나오죠. 이 소수점이 틀려서 그런 건 아니에요. 얘 같은 경우는 뒤에가 다 0000000이죠. 소수점이 틀려서 그런 건 아니고 실수 설정 다시 한번 가보면 수정 영역제가 선행을 체크를 했네요. 후행을 체크해야 되는데 제가 실수를 했네요. 후행을 체크를 안 해서 이렇게 나온다. 확인.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실수 설정 가서 수정하면 되겠죠. DAN. 저는 영상 찍다 저래가지고 많이 당황했어요. 아이 실수했네. 자, 어쨌든 이렇게 내려놓으시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요거 그대로 두시는 분들 계신데 두시면은 감점입니다. 왜냐면 중심선하고 치수 문자가 겹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치수를 한번 선택하고 치수 문자 쪽에 그립점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이 그립점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얘를 좀 옮겨주면 돼요. 이때는 직교가 꺼져 있는 상태가 좀 편해요. 이 선에다가 갖다 대시면 지금 4분점 표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요 표시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클릭을 해도 일로 갑니다. 오스냅 있는 대로 가요. 그래서 기존 치수선에서는 살짝 좀 떨어져가지고 저 오스냅 기호가 안 나오게. 그래서 중심선에서 좀 거리가 떨어지게. 그래서 이 부분 할 때는 작업을 좀 하실 때는 확대를 좀 하고 작업하시는 걸 권장을 해요. 그래서 적절한 위치에다 툭 이렇게 내려놓으면 된다. 그래서 반드시 문자의 위치는 옮겨 주셔야 한다. 이거 안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솔직히 도면이 이렇게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옮겨주는 게 정상이에요. 대부분 이제 초보자분들 그리고 이제 도면 작업 처음 하시는 분들 특징을 보면은 치수 막 기입하실 때 치수하고 치수 문자하고 주변에 있는 다른 선들하고 막 간섭이 되는데 그냥 그대로 다 치수를 기입을 해버리세요. 그리고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뭐가 문제예요? 치수 다 뽑았는데. 깔끔하게 하세요. 기본적인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어야 돼요. 문제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옮기는 게 정상이에요. 만약에 그거 나 귀찮아서 안 옮기겠다. 나는 내 스타일이다. 내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눈에 얘기지만 도면 그리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도면 안 그리는 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좋아요. 본인을 위해서도 좋고 남들을 위해서도 좋고. 네,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아래쪽 정면도 치수 기입합니다. 이제 DAN.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수직선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 대각선, 방사선 이렇게 해서 27을 이렇게 적절히 문제를 보고 비슷한 수준으로 뽑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저는 DCO를 한번 해볼게요. DCO, dim continue. 자, 그래서 이쪽으로 쭉 뽑아서 다음 점만 딱 찍으면 이때는 편하게 요걸 라인을 딱 맞춰가지고 할 수 있죠. 이거 dim continue의 장점은 저런 거예요. 편하게 라인을 맞춰서 다음 점만 찍어가지고 추가적인 각도나 뭐 저런 것들의 기입이 된다라는 거죠. 아이 편해.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강사님들이 요새는 저 dim continue나 뭐 dim baseline이나 이런 것들 쓰는 거를 이렇게 학생들한테 많이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기능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DRA. DRI 해가지고 여기 이제 반지름 찍어주시면 되고 바깥으로 이렇게 빼시면 되겠죠. 바깥으로 적절히 빼서 비슷한 위치에다 툭 이렇게 내려놓으시면 되고 정면도는 치수기 요걸 끝이고요. 이제 우측면도 가서 DRI.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찍고 적절히 문제하고 비슷한 정도 이렇게 백선. 상당히 밑에 공간이 많이 남네. 너무 많이 띄웠나? 그 다음에 이제 또 DLI 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49 적절하게 띄워서 배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는 얘하고 맞춰줄 거예요. 여기 끝점 끝점하고 딱 맞춰서 이렇게 놔줄게. 뭐 이제 여기 각도 치수기 때문에 얘하고 이걸 높이를 꼭 지금처럼 맞춰야 될 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맞추는 게 보기 좋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뭐 DLI로 하셔도 되고 DAL로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제 DAL로 할게요. DAL. 자, 여기서 여기다가 될 때는 그냥 하시면 안 되고 Shift 마우스 오른쪽 직교. 이거 평행을 눌렀네요. 다시 직교를 할게요. 직교. 잘못해서 이렇게 직교로 딱 붙여서 이렇게 적절한 위치 잡아가지고 놔야 된다. 근데 얘를 어떻게 옮기든 요 70이 걸릴 것 같아요. 요 저 근방에서 되면 벗어나려면 여기까지 와야 되는 70이라는 문자가 벗어나려면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이 상태 되면 얘하고는 치수 기입이 달라요. 왜냐면 치수 보조선이 바깥으로 삐져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그냥 감점이에요. 왜냐면 치수 보조선이 안 삐져나오는 상태로 기입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요 안에서 얘도 승부를 봐야겠네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치수 문자의 위치를 옮겨줘야 돼요. 잡고 적절히 직교 꺼진 상태에서 이쪽으로 빼졌으니까 이렇게 옮겨가지고 기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70이라는 치수의 위치를 옮겨주고 그 다음에 DCO를 해볼까요? DCO 지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거 다음 점은 이렇게 편하게 툭 찍어주시면 돼요. 한 점만 찍어주시면 그 다음에 ESC 그러면은 이제 얘를 뭐 특별히 뭐 회전을 쓴다든가 뭐 그런 거 없이 편하게 기입할 수 있죠. 그래서 팀 컨티뉴어스는 저렇게 경사로 기울어진 선 치수가 직렬로 기입될 때 쓰면은 정말 편해요. 팀 컨티뉴는. 그래서 DCO 요거 꼭 기억해 두시는 걸 저는 권장을 해요. 요걸 중간중간 많이 활용해 보시는 것도 권장을 하고 되게 편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래서 이제 얘하고 얘는 문제가 되는 게 치수 보조선이 지금 딱 겹쳐 있잖아요. 반드시 이제 없애 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컨트롤 1번 누르고요. 그 다음에 치수 보조선 1, 2 치수 보조선 1, 2를 모두 다 꺼야겠죠. 아이고 여기 밑인데 보조선 1 끄기 그 다음에 2도 끄기 요거는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 CAT 1, 2급에서는 저 치수 보조선이 겹쳐 있는 거를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라는 거고 실무에서는 요 외형선하고 겹친 거는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단 이 수문선은 아닙니다. 왜냐면 수문선하고 겹쳐 있는 건 수문선이 요 끊어진 부분 이걸 막을 수가 있어요.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도 요 수문선에 대한 것들은 전부 다 저렇게 치수 보조선을 제거해줘야 된다. 자, 작성 끝났고, 요 밑에 공간, 중간 공간이 좀 모자란 것 같아요. 조금 빡빡한 것 같고, 그래서 작성 다 끝나고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얘를 조금 더 낮춰주는 게, 직교 키고, F8 키고 조금 더 낮춰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까지. 자, 그러면 이제 작성은 다 끝났고, 그 다음, 해야 될 게, 뷰 타이틀. 뷰 타이틀을 넣어줘야겠네요. 뷰 타이틀은 이제 인서트, 엔터. 해가지고, 타이틀이라는 블록을 선택을 하고, 이제, 정면도 쪽에다가 적절히 갖다 놔야겠죠. 이 정도로 놓으면 될까요? 좀 더 낮춰서, 이렇게. 갖다 놓고, 그 다음에 X 닫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선택해서 0번. 0번 도면식으로 보내주셔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치수 문자는 요 위에 치수 문자가 위에 써지는 문자는 여기 있는 카피해 오시면 되죠. 카피. 자, 여기서 땅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직교 끄고 내려오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문자 높이는 6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여기 문자 높이는 8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해가지고, 컨트롤 1번. 높이를 6이 아니라 8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럼 글자 커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더블 클릭해서, 정면 작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카피 해서 복사를 해서 직교 킨 상태로 하나는 위쪽으로 사이로 그 다음에 하나는 우측으로 사이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더블 클릭해서 여기는 우측 면도로 바꿔주시고 여기는 평면도로 바꿔주시고 자 그러면 뷰 타이틀도 작성이 다 끝났습니다. 자, Z 엔터 A 엔터 주모를 한번 해줄게요.
자, 여기, 밑에 거 안 지웠네요. 혹시라도 저처럼 지금 작업하고, 치수 다 원래 이게 이제 치수 다 기입하고 나서, 특별히 잘못된 거 없으면 바로 지우시는 게 좋아요. 저처럼 이제 꼭, 도면 작성. 방금 전에 이렇게 작업할 때는 그거 남아있는 거 까먹고 있었잖아요. 이 상태로 그냥 주모를 안 하고, 그냥 저장을 해버리면, 저게 남아있는 상태로 저장이 되거든요. 근데 남아있는 상태로 저장을 하시면,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반드시 델리트 지워주셔야 되고요. 줌올.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나오죠. 그러면 이제 맞춰줘야 될 게 이 선전율 축척. 이거 맞춰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LT 스케일, 라인 타입 스케일을 해주고 LTS 엔터.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서 주는 값은 0.5입니다. 0.5. 보면 점의 개수가 이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네 개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기는 5개네요. 하나, 둘, 셋, 넷, 4개밖에 안 되네. 여기가 모자라네요. 수평이 좀 모자라고. 그 다음에 여기 중심선은 하나, 둘, 셋, 넷. 여기 5개인데 좀 모자라고. 여기도 5개네요. 4개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5개. 모자라네. 처음부터 모자랐네. 자, 그러면 엔터. LTS를 다시 실행을 하고 0.4 정도로 줄여볼까요? 그러면 이제 5개로 늘어난 것 같고, 저기 5개. 저 5개, 여기도 5개죠? 하나, 둘, 셋, 넷. 제가 4개로 잘못 봤는데, 5개, 5개, 여기 5개. LT 스케일은 0.4 정도 이번에 맞춰주는 게 적절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다 작성이 됐으니까 이거를 저장을 하시고 이 파일을 업로드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 풀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